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 신민영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수도 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건 경영부장입니다. 한성환 급수부장입니다. 오세국 시설관리부장입니다. 홍순삼 해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호교 천상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영선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제안 설명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1,567억 5천만 원보다 10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556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사 부담금 수입 10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 예산도 10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556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 내역 감액 사업으로 급수부 배수지 증설 사업 12억 6,800만 원, 시설부 동력비 3억 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11억 원, 북부사업소 배수관 부설공사 1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액 사업으로 급수부 원수 구입비 20억 1,200만 원, 울주사업소 신설공사비 10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세입을 살펴보면 2021년도 예산 1,396억 9,500만 원보다 107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28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전년보다 48억 400만 원이 정액된 1,104억 7,7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946억 4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54억 1,800만 원, 14페이지 영업외 수익 102억 7,7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본주식 수입은 전년보다도 155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9,500만 원으로 토지 매각 수입 36억 1,200만 원, 시설 분담금 수입 33억 9,800만 원, 국고 보조금 수입 8,500만 원, 공사 부담금 수입 67억 4,9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5억, 수용과 미수금 7억 5천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4억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비용은 총 863억 4,700만 원으로 인력 운영비 178억 200만 원, 일반 운영비 등 경비 581억 8,200만 원, 22페이지 경상 이전비 90억 6,4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3억 5,200만 원, 예비비 9억 4,4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26억 2,500만 원으로 구축비, 시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134억 9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269억 1,6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20억 원과 예비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소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경영부입니다. 경영부는 전년도보다 1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94억 2,6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일반 운영비, 수선 유지비, 연금 부담금 등 71억 8,900만 원, 3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3억 5,200만 원, 예비비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20억 원,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급수부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3천만 원이 감액된 485억 5,4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원수구입비 194억 800만 원, 48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계속비 사업 등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화개통 송수관로 복순화 사업 135억 6,700만 원, 천상개통 송수관로 복순화 사업 116억 3,200만 원, 입상활성단 재생시설 설치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시설관리부입니다. 전년도보다 93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59억 3,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56페이지 급수 계량기 교체비 등 수선 유지 교체비 47억 5천만 원, 57페이지 동력비 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11억 원, 송수관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 7억 5천만 원, 현대자동차 상수도관 정비사업 11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 갱신사업 2억 8,400만 원 등 유형자산 취득비 43억 5,500만 원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중남구 블록시스템 재정비 사업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해화정수 사업소입니다. 전년도보다 1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비용으로 69페이지 정수약품비 12억 6,200만 원, 70페이지입니다. 정수장 및 긴급수선 등 수선 유지비 23억 3,700만 원, 71페이지입니다. 동력비 4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활성탄 흡착지의 활성탄 및 여가사 교체 13억 원, 제2정수장 침전지 설러지 수집기 교체 6억 원 등 유형자산 취득비 4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천상정수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도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비용으로 82페이지입니다. 정수약품비 9억 9,100만 원, 정수장 긴급수선 등 수선 유지비 20억 1,300만 원, 84페이지입니다. 동력비 3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천상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4억 1,100만 원, 유형자산 취득비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수질연구소입니다. 전년보다도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비용으로 93페이지입니다. 수질 분석을 위한 시험 연구비 등 연구개발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수질 자동 분석기 구입 등 유형자산 취득비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중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도 1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2억 8,9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101페이지 급배수관 유지 관리 및 누수 수리 등 수선 유지비 5억 9,500만 원, 수영과 수도 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복산 1동 1원 노상수도관 정비공사 등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남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1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44억 9,6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11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 유지비 12억 1,300만 원, 111페이지입니다. 수용과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관내 불량 배수관 교체공사 등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동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5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3억 6,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12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 유지비 4억 7,300만 원, 121페이지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관내 불량 배수관 교체공사 등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북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4억 2,300만 원이 감액된 41억 9,1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13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 유지비 6억 3천만 원, 131페이지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1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가대동 137-1번지 1원 배수관 부설공사 등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울주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10억 5,700만 원이 감액된 78억 4,7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141페이지입니다.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 유지비 14억 5,400만 원,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3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관내 불량 배수관 부설공사 등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시출 예산안 총규모 등은 검토보고서 113에서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 예산 중 급수부 소관, 원수 구입비 20억 1,200만 원 정액 사유, 울주사업소 소관, 신규 급수공사 신설 공사비 10억 원 정액 사유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년도 예산안의 세출 예산 중 급수부 소관, 해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130억 6,700원 정액 사유, 시설관리부 소관, 중남구 블록시스템 재정비 사업 11억 감액 사유, 울주사업소 소관, 신규 급수공사 등 신설공사비 34억 600만 원 정액 사유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사업본부 소관, 상수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상수도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제가 세입도 줄고 한 100억 가까이 들고 했는데 세입이 이렇게 급격하게 준 이유가 100억이나 가까이 줄고 한 이유가 무슨 이유 있습니까? 전년 대비 지금 세입이 저희들이 107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채무를 운영하는 게 상수도 노후관 배수공사 관련해가지고 21, 22, 23년 3년간에 지역개발기금을 230억씩 690억을 차입해 오는 걸로 지금 예정해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번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잠깐 언급도 드렸지만 상수도 특별회계 지금 재정 상황이 자꾸 굉장히 악화 일로를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30억 그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해왔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본부장님하고 저희가 조금 더 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230억 차입을 지금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사업은 공기가 2023년까지 돼 있는데 한 공기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악화일로의 채무를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래 거기에서 230억이 줄었고요. 그게 이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 중부사업소 신설해서 저
저 핵심 도시 안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존 그 매각 그 유형 자산 그거 이제 장부상 가격으로 한 40억, 그다음에 거기서 뭐 시가대로 파니까 한 30억 정도, 이렇게 한 70억에서 한 80억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예, 그거 그래 상계하고 나니까 예, 차입을 안 해오고 보니까 전년 대비 한 107억 정도 이래저래 해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이게 그렇게 하는 거는 네. 그 임시 방편인 같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알고 나도 다 압니다. 요금을 현실화 조금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요금 현실화 계획도 지금 수료회가 진행하려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서민들 뭐 호주머니 튼다는 이야기 이런 또 뭐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잘 이렇게 분산을 하면 연도별로 잘게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게에 크게 이렇게 극기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상수도 이렇게 회계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니까네 그걸 찾아내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해야 서민들이 생활에 주름을 좀 덜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실 부탁하고요. 그 계획이 있은 것 같으면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인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그 행감하면서 활성탄 흡착지 재활용 그 6개월 뭐 지나면 다시 재활용해야 돼가지고 그때 전문가 고도 이렇게 정수 처리 전문가를 확충하고 좀 이렇게 배치를 좀 하고 양성을 시키고, 그다음 흡착지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워낙에 비싼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라고 했지만은 보니까네 원래 예산을 이렇게 해서 활성탄 뭐 재생 공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맞습니까? 페이지 48페이지 보면 입상 활성탄 재생 설치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급수부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입상 활성탄 재생시설 그를 저희 울산시에 네네. 예,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연간에 얼마 정도 이렇게 전략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하는 거에 대비 한 3% 정도 지금 절약이 되는 거로 용역 3%예요? 예. 3%. 예. 그럼 3% 같으면 큰 전략 효과는 크지 않는데 구태 이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까? 이게 그 절약보다는요. 네네. 지금 막 저번에 행감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품질 확보를 좀 저희가 정확히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재생 주기가 지금 3년입니다. 네네. 그거를 저희가 더 1년으로 지금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거 빨리빨리 어떤 이게 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걸 위탁 생산을 하다 보면은 그게 어떤 주기가 좀 빨라짐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번에 저 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계획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설계비만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총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244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44억. 244억을 들여가지고 예산 그 연간 전략하는 게 3%고, 그죠? 예. 다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적하겠다는 그 목적인데. 예, 안정하고 품질하고 두 품질하고 예. 뭐 그걸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민간의 시장을 좀 이렇게 우리가 공공이 위축시킬 우리 소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이걸 우리가 공장을 우리가 직접 운영해 버린다면, 그죠? 예.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시장을 뺏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이게 상수도라는 게 전국의 사업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수도 사업자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지방자치단체자 민간이 직접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만약 이렇게 하면 민간 사업자가 시장을 잃는다는 뜻인데, 그죠? 그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생각합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금 활성탄 이건 지금 대구하고 지금 부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번에 또 4개 시도가 아니 4개 그 자치단체에서 또 이제 또 저희처럼 또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속 확대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확대 추세가 그 우리 예산 절감은 고작 3%입니다. 그거는 뭐 부장님 말씀하신 거고. 자, 예산 절감은 딱 고작 3%인데도 불구하고 한 224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공장을 지원해가지고 민간이 갖고 있는 시장을 점점 시도별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크게까지 문제가 애로사항을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244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게 관리의 저한다고 해서 품질을 저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건 조금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할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보충적으로 잠깐만요. 저는 이 문제는 전문 기술인들이 조금 숙련된 기술들자를 있고 우리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운행 가능한 그런 부분 아니겠나. 이 공장 짓는데 돈은 안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면 또다시 새로운 투자가 돼가지고 세입이 또 충당이 돼야 되고 아니면 빚을 내야 되는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판단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244억 원을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는 이게 환경부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 처리를 갖다가 좀 시범적으로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되면은 안 되면은 또 다음에 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적인 게 있고 세 번째는 이번 앞에도 말씀해 주신 GAC, BAC 있지 않습니까? 그 BAC 부분을 GAC로 그러니까 협작 능력을 더 단축시키려면은 그런 운용이면 네 번째는 지금 활성탄 가격이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는데 가격이 급속히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앞으로의 가격이 2분의 1, 3분, 2배, 3배로 이렇게 정액되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활성탄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은 또 다른 어떤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 실효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잠깐만요. 네. 본부장님 말씀 들었고 네.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부장은 이걸 만약 3%의 고작 예산을 3%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244억을 들여야 된다. 그다음 민간의 영역을 민간의 시장을 우리가 침해를 하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동의합니까? 경영부장께서는? 만약 경영부장께서 동의한다면 제가 동의할게요.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내용들 또 섬세하게 생각하고 계신 내용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그리고 또 국비 지방비 간 국비를 지원받는 이런 사업이고 어쨌든 간에 그 수치상의 프로테이지를 따지면은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이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 정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손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 부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는 늘 시민들의 식수 안전을 위해서 또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쭉 사업은 늘 계속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한 노후 송수 관로라든지 배수 관로라든지 그런 교체 작업 그런 걸 주로 하고 있는데 또한 여기 보니까 추경 예산 보니까 35페이지 또한 여기 운영을 잘해서 그런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밑에 보니까 동력비 사용비가 한 3억이 삭감이 돼 있어요.
기정 예산보다. 우리 여기 시설관리부장님, 오세국 부장님. 예,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시설관리부의 동력비 주요한 동력비가 이제 가압장, 그러니까 저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그 물을 보내는 중간에 이제 압력이 약해서 가압을 하는데 동력비를 거의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 가압 방식을, 예전에는 정수장에서 오는 그 가압 물을 그 흡수정이라고 물을 받아서 그 받은 물을 다시 가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뭐 했던 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직수로 연결시켜서 그 에너지를 그 동력비를 상당히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 2군데를 가압장을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다른 데는 이제 물을 많이 쓰는데도 전기료가 줄어드는 방식을 저희들이 또 채택한 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심야전기 쪽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전기료가 다 같은 게 아니고 최대 부하 시간, 10시에서 뭐 12시 사이는 전기료가 좀 더 비싸고 한데, 심야전기나 아니면 최대 그 부하 시간을 회피해서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동력비를 절감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추경에 이제 3억을 삭감했지만 내년 이제 당초 예산도 거의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이제 동력비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무적인, 계속 이제 저희들이 동력비를 삭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일환으로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참 기술적으로 가압장에서 정수장에서 가압장 배수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그런 이것도 무슨 전문가가 뭐 다 이래 배치되어 있습니까? 관리인이. 예, 우리 뭐 기계직하고 전기직 이런 분들이 있고, 실제로 가압장 정수 방식 변경, 이제 직수 방식 변경해서 우리 시에 그 제안을 해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은 요 방식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받은 직원이 있네, 그죠? 예, 있습니다. 그 전기직하고 기계직들이 그 계속 그 가압 방식에 대해서, 동력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에서. 예. 참 이런 직원들은 격려도 좀 해줘야 되고, 또 이런 직원들에게 포상도 또 이렇게 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본부장님 이런 부분 직원들 좀 챙기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제한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시 전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중앙에도 지금 출품해 해가지고 한 우수 사례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계속 장려를 하고, 이번 방식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압력이 걸려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을 펌프에서 일단 서고 다시 펌핑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 압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밀어내는 이런 방식을 이 직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아주 우수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가압장에도 확대를 해나가고, 이런 직원들도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당초 예산은 우리 급수부장님, 그 47페이지 47페이지에 그 강우 예측에 따른 댐 용수 공급 방안 용역 사업비가 뭐 1,5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연댐하고 해안댐에 있는 어떤 그 강우 예측 프로그램을 저희가 여기 도입을 해가지고요. 그 강우시에 특히 해안댐 물을 최대한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원수 대금 지급을 저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야댐 사연 때문에 그 우리 낙동강 수자원공사 예. 원수 그러니까 주된 게 이제 보통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회하댐이 원류가 많이 됩니다. 그걸 이제 그 전에 어떤 비온 그 강우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댐 수위를 예측을 해가지고요. 최대한 회하댐 물을 비가 많이 올 때 원류되지 않고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원수를 땡겨 선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은 미리 회하댐 물을 많이 쓰고요. 예. 그러면 쓰고 나면 또 그 뒤에 오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을 또 저희가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버리는 원료되는 물이 많이 없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수 구입비 절감 차원에서 이 맞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 1,500만 원그 용역 사업비가 됩니까? 예. 이건 어떤 앞에 그 데이터하고 그거를 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요, 우리 시설관리부 부장님. 예산은 59페이지. 예. 그게 보면은 남목 배수지 드레인관 이슬 공사 5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연유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부회장님, 사전에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남목 배수지 드레인관이 그 사회 추경에 우리 그 예산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던 항목인데 우리 당초 예산 작업을 하면서 이게 전산 기입 오류가 저희들이 발생을 해갖고 사실 요거는 저희들이 착오로 중복 기입된 겁니다. 이게 중복되어 있는 거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 추경에 이 내용이 있네, 그죠? 사회 추경에 사실 5천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 건데 당초 예산 작업하면서 전산 오류를 전산 저희들이 기입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거거든요. 이 부분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신중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류 발생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기재됐구나. 예, 이사입니다, 위원장. 예, 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울주사업소 소관 신규급수공사 시설공사 10억 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예산에 34억 600만 원 신규급수공사에 대한 선정사업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지 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급수부에 하나 좀 간단히 여쭤보는데 이 지금 회야하고 천상계통의 복선화 사업 예산이 이 지금 2022년도 한 해 전체 다 소요가 되는 예산인가요? 지금 2022년도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지금 제가 그 준공기한이 2023년 1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부장님,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계속비 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비 사업 비율요? 예. 거의 우리 사업 예산 중에 계속비 사업 비율은 거의 한 70%, 80% 정도 될 겁니다. 예. 우리 큰 대분류하면은 우리 복선화 배수관로 송배수관로 복선화 사업하고
노후관 뭐 교체 공사라든지 그런 또 우리 블록 설정 사업 뭐 이설 사업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전체 3개년 또 이렇게 걸쳐서 있습니다. 계속비로. 네, 예, 주요 알겠습니다. 사업들은. 그거에 네. 대해서 따로 제가 부서에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존의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해서 하고 있던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원격 검침 시스템은 지금 현재 그 동안에는 2019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네. 580개 정도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래 지금 그 시범 사업 580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5개 사업소 권역 내에 원격 검침 설치한 단말기는 2,300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2022년도 내년도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다시 2,300개 네. 우리 2억 9,400만 원을 들여서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 해놓고 그 있습니다. 시스템 지금 기존에 구축된 거에 예. 지금 현재 수신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 수신율요? 수신율 검침 시스템에서 네. 지금 100% 작동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거는. 미수신율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까? 미수신이 된다면은 그건 뭐 작동이 안 된다는 말인데 예. 그 작동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지금 작동은 데이터 한번 해서 예. 보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구축된 시스템 자체의 미수신율이 지금 지금 퍼센트가 좀 각 시도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이 100%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뭐 100%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100%가 아닐 겁니다. 예, 예. 미작동이라면 그거는 뭐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건데 예.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챙겨 퍼센테이지로 보겠습니다. 따지면 일부가 낮은데, 네. 그런데 그 미수신율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지금 우리 경인부장님께 또 다시 여쭤보겠는데, 우리 지금 웅상 그 회야 정수 운영을 할 때 뭐 두 분 회야 정수 사업 소장님 하시든지 경인부장님 하시든지 회야 정수장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양산 웅상 지역에서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유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도 정화를 지금 하고 있고 차염도 설비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정화 비용, 그 처리 비용 자체가 단가 상승하는 게 있는지 없느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데. 지금 그 오수 유입되고 있는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단가 상승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단가 상승 그 처리 비용이 단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은 그 우리 양산시에다가 구상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하수 부서에 구상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서 구상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거는 맞습니다. 맞고 전번에도 말씀을 하셨죠. 계속 그 논란이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거잖아요. 예. 그럼 이때까지 그런 게 대해서 개선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 어차피 우리는 짜여진 돈 안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은 돈대로 나오고 그에 대해서는 대안은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유물이나 이 부분이 한 해에 어느 정도 양이 몇 톤 정도가 발생되는지 그런 데이터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하에. 그 추가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그쪽으로 저번에 지적하신 그 장소로 가서 하수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세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노하수관 갈로 92억, 그 다음에 차직 갈로 132억, 그 다음 해야 정설 사업소 130억 해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번에 센 부분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내년도 예산에도 네. 삭감이 다 되었어요. 내년도에도 시행이 안 됩니다. 네, 지금 네. 당장 해야 될 게 하수부서에. 네. 그 저희들 그래서 강력하게 요 부분은
울산 시민을 먹는 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확보해가 사업을 진행하라고 제가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얘기를 했고. 아니 당장 내년도 네. 예산이 다 우리 시가 예산을 삭감해서 예. 사업이 실행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다시 또 하수부서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3년째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지금 삭감돼서 내년에도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그럼 1년 또 지나갑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 우리 경영부뿐만 아니라 급수부나 NDF 각 다른 사업 부서에도 보면은 우리 상수도에 대한 홍보 책자 제작 이렇게 지금 계속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존의 책자가 얼마나 전달력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갈 거냐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기존 그대로 계속 흘러오고 있고 예산에 그냥 담겨져 있거든요. 좀 개선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수돗물 홍보는 지금 저희들도 저 방송 시스템을 통한 송출이라든지 예산도 지금 상당한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상하수도 협회 내에 또 저희들이 부담금이라든지 회비도 내고 수돗물 홍보위원회가 또 별도로 설치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은 2022년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신중하게 더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게 이제 책자가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시민들이 우리 울산의 상수도 본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서고 있는 물이 얼마만큼 저렴하게 서고 있다 이런 인식을 좀 되도록 하는 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손정학 부회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도 홍보가 되고 인식이 되어야 단계별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도 많이 그러니까 책자가 얼마만큼 시민한테 다가온 접근이 안 되니까 좀 다른 방법도 한번 개선을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야 정수 사업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해야댐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한 해 원유 수문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냥 그대로 원유가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는 제가 아직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은 집수구역 곱하기 년 강우량을 하면은 나오는 양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 간단하게 계산은 간단한데 한번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 수문 설치에 대해서 계속 하겠다는 답변이 계속 오고 있는데 계속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계획도 지금 수립이 안 돼 예산에 안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차후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녹조 발생에 대해서 독성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수질 연구를 하든 해서 어떤 방안을 있는지 예산에 안 담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 소장님. 예,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조리 독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리 독소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더 퍼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수장에 알리고 급수부에도 알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우리가 낙동강 원수 구입량, 구입 비용이 얼마죠? 작년도에? 2020년. 저희들이 원수의 구입량은 총 한 1년에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200억 정도 하죠. 통상 190억에서 210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식수용으로서는 이 원수가 들어오는 데가 회화강 쪽에서 회화댐에 들어오는 그 원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예. 다른 데도 있습니까?
그 계통이 지금 사연댐 밑으로도 공업용수관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대부분이 사연댐 계통 자체 수원으로서 식수를 쓰고 회화 계통에는 이제 부족하면은 낙동강 원수를 취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연댐에도 지금 그러면 관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원수는 천산 정수장 같은 경우 사연댐물을 100%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회화 정수장은 그 갈수기 때만 지금 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원수, 낙동강 원수가 회화댐뿐만 아니고 사연댐에서도 그러면 낙동강 원수를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사연댐에는 낙동강 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그리고 지금 대암댐 쪽에 원수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공업용으로 전량 나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구입할 때 단가가 입방미터당 얼마 정도 되죠? 원수대는 233.7원입니다. 네. 233원 7원, 3.7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간 계산을 그냥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500만 그 입방미터 정도의 양을 연간으로 평균적으로 2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3원으로 계산을 하면 360일 평균하면 23만 5천 톤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원수를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1일 평균을 환산했을 때. 네네. 지금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갈수기 때만 사실은 원수를 받는 거지 않나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안각화 보존 문제 때문에 최근에 우문댐 물을 공급받기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우문댐 물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바로 천상 정수장으로 들어갑니까? 예,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는 천상으로 지금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2040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예. 천상하고 회화 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말은 우문댐 물을 받아서 천상으로 바로 가는 게 있고 일부는 또 라인을 회화댐으로 보낸다고요? 예. 그 왜 그렇게 하죠? 더 맑은 물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더 맑은 물요? 예. 앞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돗물이라는 게 섞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문댐 물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우리가 회화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물이 섞일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맑은 물 따로 있고 더러운 물 따로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직수로 바로 먹을 것도 아니고 고도정수 처리해서 드실 거지 않습니까? 왜 자꾸 맞습니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맑은 물 따로 있고 더러운 물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인식을 심어주게 하시냐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아무리 고도정수 처리해도 결국은 우리가 가정용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배관을 타고 가는 배관이 제대로 노후화되어 있으면 그 역시도 맑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울산 시민들 95% 이상이 다 정수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좀 이게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7만 톤을 꼭 그렇게 가져와야 되는 건지.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암댐에서 공업용수로 우리가 용량이 얼마 정도 되죠? 대암댐에서 들어오는 공업용수 1용량 모르십니까? 지금 회화댐에서 우리가 공업용수 1일 받을 수 있는 총 용량 능력이랄까요? 하루에 몇 톤 정도 받을 수 있죠? 광고하고 그게 유속하고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갈수기 때는 한 10만 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받을 수 있는 양은 더 많습니다. 네, 45만 톤입니다.
해화계통에 45만 톤이 일일날 그 관 사이즈나 해서 만약에 우리가 최대한 만약에 하루로 받았을 때 최대 45만 네. 입방매달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능력이잖아요. 보낼 수 있는 능력이고. 죄송합니다. 해화댐이 아니고 대암댐. 네, 그렇죠. 대암댐이죠. 네. 공업용수죠. 네. 근데 그 대암댐 물을 거기서 바로 공업용수로 바로 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암댐에서 서남계통으로 주로 많이 간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네. 대암댐보다 더 상류에 이제 그 낙동강에서 오는 관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양 그 위쪽부터 예를 들어서 흘러 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업용수로 바로 갈 거를 그래서 흘려서 어디서 취수를 하냐면 구라 정도에서 취수를 해서 그거를 공업용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비용 부담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단지 우리는 뭐냐면 태화강 상류에서 구라 지점까지 항상 그 공업용수가 흘러서 단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유량을 항상 유지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다운 펌프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쪽 부근에 네. 지하에 이제 복류수랄까 이런 거를 끌어올려서 우리가 취소원을 쓰면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제가 그거를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네.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식수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복잡하게 우문댐 문제 물 안 가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의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질이라는 게 수질이 100%에서 90%로 100%의 안 좋은 물을 90% 정화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10%를 정화하는 그 비용이 그렇게 그 시간과 어떤 공법이 투입되는 걸 보면은 지금 아까 저게 상류에서 흘려서 하류로 왔을 때 수질 정화 능력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수질은 이제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이 길지. 우리가 해화댐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오면은 댐에서 80일 정도 체류를 합니다. 체류하면서 햇빛과 밑에 하부의 바이오적인 어떤 그 미생물적인 처리해 가지고 수질이 매우 향상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낙동강 원수는 낙동강에서 오랜 기간을 그런 과정을 거쳐간 걸 상류에서 흘려가지고 다운 취수장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복류수라는 게 바로 그 하상에서 바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지하에서 예. 어느 정도 깊이 이상 들어가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지하까지 내려가는데 51일 정도 걸리는 걸로. 예, 그 부분은 약간 또 다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상류 그러니까 강에 흐르는 물을 이제 말씀드렸고 다운 치수장처럼 이제 복류수를 넣는 부분을 한다면은 위에 이제 어떤 막는 어떤 제방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 그 가에 독일처럼 복류 시스템을 정을 심어가지고 뽑아내면은 새로운 정수 시설입니다. 이 자체가 아주 좋은 정수 시설이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수가 된 거예요. 자연 정수 시설이고 괜찮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맑은 물일 수 아주 있습니다. 좋은 부분인데 비용이 좀 많이 들 겁니다. 왜 자꾸 이게 수년째 우문댐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확답을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앞으로 지방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아니 근본적인 우리 물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대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그 공업용수는 그 구간만 흘러서 보내서 거기서 취소해서 보내도 문제는 없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했을 때는 염분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는 좀 더 어렵다 하니까 좀 더 상류로 올라간다면 그 해수 문제도 좀 없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운 치수장 지점이 아주 좋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왜 그런 대안이나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시고 지금 그 멀리서 우문댐에서 그것도 수십 킬로를 관로를 깔아가지고 그 관로도 갈수기에 일부만 쓸 거 아닙니까? 하면 그 나머지 관로가 텅텅 비어 있으면 관로도 아니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유지 보수해야 될 거고 거기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또 뭐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저는 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태화강에 이게 어느 정도 유량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 태화강에 뭐 관광 산업으로 레저 산업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장현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아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활성탄 재생 공장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상수도 본부 급수부장님하고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그 질문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급수부가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부가 하는 것 같은데 예산서 연산서 59페이지 보시면 현대자동차 상수도관 정비를 공사가 있습니다. 급수부장님, 시설관리부장님 예. 여기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공업 용수를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수돗물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이거 우리가 이거 상수도 관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죠? 자동차 때문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그 지금 저희들이 연포배수지 이런 바로 옆이 현대자동차인데 현재 현대자동차는 식수를 갖다가 수자공사에서 공업 용수를 가지고 그 필터링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기관은 수자공사인데 저희 시하고 어떤 협의를 했냐면은 저희 시의 수도 그 비용이나 그게 경영 개선 합리화의 어떤 부분이냐면은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경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만일에 요 연포배수지에 올해 11억 정도를 투입해 활용하면은 첫해 한 1년에 한 20억 정도 우리 시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배관은 11억만 정도만 투입하면 되는데 매년 수익이 저희들이 다 이거 제하고 한 20억 정도가 항구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을 잘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울산 시내에서 현대중공업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늘려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저희들이 그 해화정수장이나 천산정수장이 여유율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조금만 인건비하고 있는 인건비에 있는 설비에 이렇게 조금만 더 해가지고 대수용가를 많이 이렇게 발굴하면은 매년 20억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한 첫 사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있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용어로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네.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받아들였는데 네. 맞습니다. 그 관을 새로 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을 11억 정도 한 600m 정도 네. 관을 포설하고 네. 기존에 있는 연포 배수지를 활용하고 네네.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이 부분만 어떤 사항을 블럭을 잘 정비를 하면 특별한 그 없이 그러니까 없이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시민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체적으로 정수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상수도 물이 수질이 더 좋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개선 그런 부분도 먹는 물만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물만 먹는 물만 음용수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음용에 이용하는 물만 공급한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공업용수는 자체적으로 그 생산 계속하고 쓰고 맞습니다. 먹는 물만 우리가 이렇게 공급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갈로 부설비는 현대자동차가 5억을 되는 걸로 하고 네. 저희들은 설계비 1억 하고 연포배수지 보강공사만 저희들이 5억을 하는 걸로. 그럼 11억 정도. 예, 5대5로 그 현대자동차하고 MOU를 체결했고 내년에 그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그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먹는 물인데 지금 갑자기 우리가 공급하겠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남구 블록 시스템의 재정 백회가 11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수부에서 그 시설부에서 이건 또 뭐예요? 남구 중남구에 블록 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재정비 사업이라고. 그때 행감 때도 안수일 부회장님이 그 질문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울산시 관내에 배수관이 전체 많이 깔려 있는데 이 관을 한 전체 하나의 라인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아니면 이제 누수가 됐을 때 그 단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 그 배수지 구역 아니면 지금 쉽게 보면 한 동에 한 두 개 정도의 블록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울산시 전체 123개 블록이 있는데 그 블록만으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누수가 되면 다른 지역에 영향 없이 그 블록만 딱 저희들이 잠그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특강시나 대규모 이제 선진 수도 시설에는 다 블록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저희들은 123개 블록을 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블록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각 블록별로 물이 고립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현재 보면 예전에 설치된 배수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고립이 안 되고 한 블록을 잠궈도 이 블록에서 물이 옆에 블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술이 될 때는 어느 블록은 100%가 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고립화 시키려고 재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예. 이게 블록이 이렇게 아까 100 몇 개 했습니까? 123개 블록. 123개나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123개 1,100억 이상 된다는 뜻인데. 지금 계속 매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하면 이점이 뭐예요? 이점이. 장점이 이렇게 되면 누수 탐지는 어차피 매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얻는 이익이 편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큰 우리 만약에 물이 새면 해야계통 전체 만약에 어느 쪽에 이제 저희들이 물관리센터에서 계속 그 수치를 보고 있는데 이제 블록이 이제 관리하는 구역이 적을수록 그 이제 누수나 누수율을 체크하기가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각 블록별로 들어오는 물량과 나가는 물량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계통에 만약에 물이 새면 네네. 그 블록이 안 돼 있으면 해야계통 전체를 체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 양이 너무 크니까 그걸 한 동에 두 개 정도 블록, 그러니까 옥동이면 2개 정도 블록을 만들어서 물이 어느 쪽에서 갑자기 물량이 많이 이제 수치가 튀면 그 블록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포도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이 이제 어디서 새는지 포도에서 어디 새는지 잘 모르는데 송이마다 유량계와 제수변을 답니다. 한 알마다. 그러면은 그 알마다 유량계를 체크했기 때문에 어느 알에서 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포도송이 전체는 그대로 계속 물을 공급하고 그 문제에 있는 알만 잠궈서 거기에서 누수 부분을 탐색이 가능하고 첫째는, 둘째는 그 포도송이 전부마다 누수율 체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송이다. 어떤 거는 누수율이 10%, 어떤 거는 15%, 20%. 그러면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높은 것부터 잘라가지고 그 전체를 갖다 개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네. 예, 손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현호 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물은 좀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앞서 저도 여기 와서 이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이 하수 관리하는 부분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공업용수는 어떤 상수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결국은 그 공업용수가 공장용수로 쓰고 나서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방류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울산시에서 전체적인 총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하수관리과 또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부분은 연계가 돼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동력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우리 방류수 수질 개선 사업소에서 그냥 방류하는 걸 방류하지 않고 재처리해서 공단에 그냥 쓰게끔 하는 그런 사업도
요즘 활발히 또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관내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뭐 총량이나 뭐 그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나 어떤 전체적으로 다 꿰차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회화강도 상수원 보호구역인가요? 회화강 그 위쪽에. 우리 그 서희영 그 위원장이 늘 이야기하는 그 원동인가요,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은 예. 댐에서 예. 댐 이 부분에서 댐 있지 않습니까? 예. 댐 우리가 집수구역 댐 아까 보면 강이 아니고요. 댐의 상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댐의 상부 그냥 강 부분이 아니고 네. 댐 호소의 상부만 지금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그게 그 자체가 재산권 침해 부분이기 때문에 강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바로 재산권 침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 재산권 침해하고는 좀 이게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각종 인허가 부분이 네. 상수원 보호구역은 인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설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댐 쪽에 이제 치수구 주변이나 그렇습니다. 그 일대만 이렇게 상수원 그렇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요? 예, 네. 결국은 이제 그 강의 어떤 상류부터 했던 그 예를 들어서 뭐 대곡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축사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대곡댐에 있는 축사들은 관료를 별도로 묻어가지고 따로 빼냅니까? 아니면 그 바로 그냥 들어갑니까? 요거는 죄송한데 예. 하수관리과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아까 그 서 의원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양산 지역에서 사실은 거기 공단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제가 그 우문댐 맑은문 그 부분이라는 게 사실은 그 회화댐 같은 경우는 남구 주민들은 거의 회화댐 물을 거의 드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보면은 상류에는 양산에서 온갖 공단 우리도 있죠. 고용공단도 있고 공단에서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수처리하는 시설을 넣긴 넣었지만 결국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상류에 포진하고 있는 물들을 우리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회화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그걸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문댐 물을 거기 가져와 가지고 맑은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고도 정수한 처리한 물이 맑은 물이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앞서 그 지금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답을 찾지 마시고 물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한번 다른 대안도 좀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 물 문제 가지고 수십 년째 울산에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누군가가 명확하게 오픈시켜서 이게 보면 국서적인 논쟁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결론도 안 나고. 이거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큰 어떤 비용을 발생시키고 에너지 낭비이기도 하고요.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다. 맑은 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도 정수한 게 맑은 물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아니 팩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제가 사실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 하다가 제발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시민단체 들어와 가지고 진짜 이게 10개 단체 오면 10개 다 딴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입장이나 내용들을 좀 공유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논쟁이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의 다양한 의견을 내지 않고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물관리 일어나 해가지고 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 정책. 그 다음에 상수원 확보 부분까지도 저희 업무를 가져가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연대 문제도 지금 환경정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하수 부분에 얼마를 투입하고 방법은 어떤 걸 선택하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또 혼선이 있으니까 이번에 같은 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장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손정학 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환경정책과 예산 심의 때도 이렇게 질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여전히 우리 방구대 안각화 수문 설치와 그 우문대 물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적이 안 돼가 그런 건데 만약 우리가 그 하루에 7만 톤의 복류수를 끌어당기며 우리가 쓴다면 그죠? 태화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태화강에 수량이 줄어들어가 건천화된다든지 그다음 주변의 농경지 지금은 농경지가 거의 사라졌지만은 토양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돼 가지고 연구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확인해 봐라 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는 2003년도에 우리 기관이 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5천 톤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로 갖고 왔던데 그거는 현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실증적 모델이 될 수 없는 거고 해서 혹시 상수도 본부에서 안정적인 향후에 우리의 수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게 상수도가 책임져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가 그와 비슷한 이런 용역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좀 듣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우문댐을 가져오지 않고도 우리의 태화강을 동천강을 회화강을 복류수를 끌어들여서 그 하루에 7만 톤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 울산이 지속 가능할 공급할 수 있는 건지 등등 해서 실증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뭐 빨리 되면 빨리 되는 대로 저희들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환경정책과 어디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네. 아니면 연구 용역을 좀 하시든지 하시더라도 네. 좀 이렇게 네. 다양한 이렇게 우리의 지속 가능하게 수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대운산 그 소규모 댐, 그다음 보관천의 소규모 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그렇게 하면 일일 한 4, 5만 톤은 또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다양한 이렇게 수원 확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물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사회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하시든지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급수부장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드린 거 있죠, 그죠? 한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 자료하고 준비하고 다시 한번 예산을 정하기 전까지 정리하기 전부니까 최종 정하기 전까지 그 결론이 좀 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 수료가시는 정호교 천상정수 사업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상정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말씀을 지난 시간에 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7년 10월에 울산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4년의 공직생활을 거쳐 지금 퇴직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니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생각의 자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일, 그리고 동료들의 따뜻한 손길 등 많은 일들이 이제 추억과 그리움으로 기억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접하고 경험하였지만 그중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사업소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공직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자양분 삼아 자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미력 하나마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민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구성 물질 중 약 한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공기와 물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족하거나 없으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또한 물과 공기의 중요함과 고마움을 잊은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살 수 없고 사람들 또한 공기와 물을 벗어나 살아갈 수 없듯이 공기와 물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성들이 만든 우리의 생명수, 수돗물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힘쓰시고 상수도 발전과 수돗물 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장윤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수일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서희웅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에 더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품질 높은 수돗물 생산을 위해 불철주야 긴장과 감시의 끈을 잠시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상수도 사업본부와 정수사업소 동료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에 입문하여 오늘날까지 공직 선배님들과 동료 그리고 후배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 덕택으로 공직 생활을 알차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과 그리고 선후배 공무원들과 동료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도록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